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도구와 기능을 통해 저희 쇼핑몰의 상품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쇼핑몰 상품 사진 보정에 유용한 실전 포토샵을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 보정을 하기에 앞서 포토샵을 사용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단축키들을 통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찍어뒀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사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 아래 부분이 필요 없어서 자르기 도구를 먼저 선택할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씩 눌러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일단 저는 이 자르기 도구를 통해서 이 사진을 좀 잘라볼게요. 이 자르기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가장자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놓고 이렇게 편집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정방향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 정방향이 아니잖아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사진을 긁어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사진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잘라줬습니다. 이 사진이 자연광에서 찍은 거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 들어가서 조정, 명도 대비를 들어가면 이 명도를 통해서 사진의 밝기를 어둡고 밝은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진을 보면서 명도를 선택을 해줄게요. 한 이 정도? 그리고 대비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 대비를 넣으면 사진이 좀 더 생동감이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저는 대비를 살짝 넣어주고 있습니다. 색감 보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보통 하는 편이고 이쪽을 보시면 작업 내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열었을 때 모습은 이렇고 사진을 자른 부분 그리고 명도 대비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명도 대비를 안 한 사진, 한 사진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고요. 어떤 이 작업 내역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접어놓고요. 이 사진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보정을 하고 싶은데 사진 크기가 작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확대 부분을 단축키로 해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사진이 키워져요. 그리고 다시 작게 하고 싶다. 이러면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면 사진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 스크롤을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 저는 사진 비율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을 조절을 하지 않아도 사진 보정을 하기가 쉬워서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보통 자연광에 찍으면 그냥 밝기 조절만 잘해줘도 크게 사진을 건드릴 게 없어서 좋은데요. 햇빛을 찍게 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큐빅 색깔이 조금 날아가요. 보통 이렇게 어두운 색이 아니고 이렇게 하얀색인 게 맞는데 햇빛을 찍으면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이쪽에 닷지 도구가 있어요. 닷지 도구는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지의 영역을 밝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골라줄게요. 네? 이 지금 닷지 도구가 이 동그라미만큼의 부분의 영역을 밝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밝게 해줄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밝히고 싶은 사이즈만큼으로 조절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만큼만 살짝 이렇게 밝기를 넣어줘요.
한 번 눌렀을 때 너무 밝아지는 것 같다 하면 이게 싫다 이러면 여기 위에 부분에서 노출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노출이 뭐 한 뭐 20, 뭐 10%, 20%? 뭐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큐빅 부분을 살짝 밝혀주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다찌하기 전 그리고 후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곳에 있는 도구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흐림 효과 도구, 선명 도구, 손가락 도구 이렇게 이 안에서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는 선명 효과 도구를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선명하게 보이고 싶은 쪽에 이 도구를 써주면 지금은 아까 브러쉬를 너무 작게 해놨으니까 다시 버튼을 눌러서 키울게요. 쭉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뭐 이쪽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긁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했는데 잘못했다 싶으면은 아까 처음에 단축키 소개해드렸던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도 위에서 강도를 조절을 해서 나한테 맞는 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명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짝 한 번씩 훑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글씨 부분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요. 이 정도로 사진 보정을 끝내는 편이고 이 사진 자체는 딱히 크게 건드릴 게 많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금방 끝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이런 잡티 같은 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쪽에 스파 복구 브러쉬가 있어요. 표시나 흠집 제거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흠집 같은 부분이 뒤에 배경이랑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쪽같이 잘 사라지죠.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은 여기 보시면 3024픽셀이라서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거를 쇼핑몰에 올리기 적합한 사이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컨트롤 알트 I를 누르시면 이 사진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저는 1200 사이즈로 하는 편이라서 1200 사이즈로 이렇게 해주면 이 이미지는 1200 사이즈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를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저장을 하시면 이 원본 파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원본 파일은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 여기에 뭐 귀걸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 이미지 창에서 이미지 회전을 누르시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이 사진도 길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정방향으로 잘라주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정방향으로 잘라주고요. 사이즈를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고요. 이제 이 사진을 또 보정을 해볼 건데 이미지 명도에서 내가 원하는 밝기로 선택을 해주고 대비를 살짝 올려서 사진에 생기를 주고요. 이 사진도 자연광에서 찍어서 크게 손을 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밑에 배경천이 구겨진 이런 부분들이 보기 싫으니까 스파 복구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하기 전보다 많이 깔끔해지죠. 이렇게 되고, 이 귀걸이의 장점은 이 영롱한 그라데이션 보석에 있어서 만약에 이 색깔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기 도구에서 스폰지 도구라고 있어요. 이 스폰지 도구는 위에 보시면 채도 감소와 증가를 해주는 도구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진에서 색감을 좀 더 주고 싶으니까 채도를 증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또 강도를 살짝 낮춰줄게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당겨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클릭을 해주면 점점 채도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채도를 밝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전이고 후.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그냥 평소대로 하는 듯이 살짝만 이렇게 색을 좀 더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사진이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색감이 좀 더 잘 드러나서 사진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명 효과 도구로 살짝 이렇게 훑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더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브러쉬 도구에서 이 패치 도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 패치 도구는 뭐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한 애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되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긴 하고요. 근데 웬만하면 이걸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보통은 잡티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닷지 도구가 있었잖아요. 닷지 도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사진을 밝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면 여기에서 번도구라는 것도 있어요. 이 번도구는 이미지의 영역을 어둡게 하는 도구거든요. 너무 밝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둡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노출을 좀 줄여주고 브러쉬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이 번도구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것도 많이 쓰고요. 이거는 복제 도장 도구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Alt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다른 곳에 복사를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복사가 되는 도구인데 또 뭐 이 부분을 뭐 여기다가 똑같이 좀 더 배경을 좀 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도구도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고요.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액션인데요. 이 액션은 단축키를 하나 누르면 내가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뭐 사진의 밝기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 사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 액션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의 밝기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데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조절하는 걸 알려드리면 액션에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새 액션 만들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뭐 이름 액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이미지 크기 변경 뭐 이미지 크기 변경으로 할게요. 크기 변경 뭐 1200 사이즈로 할 거니까 하고 기능 키가 있어요. 이 기능 키를 해두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쓰기 편하거든요. 저는 뭐 F5 정도로 하겠습니다. F5 해서 기록을 누르면 이 기록 이후에 이 포토샵을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저장이 돼서 같은 값으로 다른 사진들도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1200 사이즈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1200 사이즈로 변경을 하고 이 사진을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이 사진을 꺼줄게요. 그리고 정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F5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진의 이미지 크기, 저장, 닫기를 제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 번에 적용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F5를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1200 그리고 이 사진도 1200이 됐어요. 이 액션 기능을 잘 활용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디테일한 작업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사이즈 변경이라든지 이미지 밝기 부분도 액션에 저장을 해두고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보정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기능들 몇 개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보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더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포토샵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많이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